건물 신축을 하기 위한 사전공사, 사전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과 신축 이후의 건물과의 관련성,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없는 거죠. 딱 봐도.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그 지어진 건물 공사하기 전에 뭔가 사전공사, 주변 정리라든지 그죠? 그런 철거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과 그 신축한 건물과의 관련성,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공사를 이제 1차 공사, 2차 공사 이렇게 나눠서요. 이거는 고등법원 판결인데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이 사건 1차 공사는 공사 내용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를 하기 이전에 기존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공사 부지 및 그 주변 등을 정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공사에 따라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까지 유치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죠. 그래서 아마 공사대금 채권을 좀 분류를 해가지고 이게 신축공사 이전에 철거, 정리 이런 공사 부분을 빼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 현장에 공급된 그 건축 자재 채권, 공사를 할 때 건축 자재를 공급했는데 그 돈을 못 받은 그런 채권들과 그 다음에 그 지어진 건물과의 관련성, 이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유치권 성립이 안 됩니다. 건축 현장 시공사에 건축 자재를 납품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자재 납품업자는 건축 자재 납품된 현장의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그 납품된 자재가 비록 건축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유치권 성립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고요. 역시 유치권자 상대로 한 건물 명도 사건인데 그 건축 자재 공급하고 지어진 아파트 유치권 행사한 그런 사안입니다. 결국은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건물 자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본 건물 자체가 아니라 부속 공사로 인한 채권, 본 건물 자체가 아니라 부속 공사로 인한 채권, 이런 부분들도 부정하죠. 유치권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간판 이런 걸 설치한 사람인가 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간판 이런 걸 설치한 사람인데 그거는 본 건물과 관련성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 대상물 자체가 아니라 다른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안 되겠죠. 공사는 다른 걸 해놓고 점유는 또 그 공사한 건물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다른 걸 점유하는. 서울고등법원 2007년도 판결은 공사 대상 토지가 아닌 인접 다른 토지를 대상으로 유치권 행사한 이런 경우인데 안 된다라고 했고요. 수원지방법원 2007년도 판결은 공장 신축 대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공사를 한 공장 그 자체가 아니라 공장 운영을 위해서 사무실 용도로 공장 옆에 옮겨다 둔 콘크리트를 점유하는, 컨테이너를 점유하는, 사무실 용도로 공장 옆에 옮겨다 둔 컨테이너를 점유하는 그런 행사, 유치권 행사인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참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공사 대금 못 받으면 그 공사업자들, 인부들 이런 사람들이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막 쳐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많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사 과정에서 대여금 채권, 돈 빌려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유치권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다 부정되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07년도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인데요. 기존의 모텔을 철거하고 새로운 모텔 신축 과정에서 기존 모텔의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건물 신축을 위한 자금을 대여한 이런 경우인데, 이런 거는 그냥 대여금 채권일 뿐이다 라고 보고, 이거를 뭐 공사를 모텔 신축 공사를 직접 했다거나 또는 건축주를 대신해서 공사업자에게 뭐 공사대금 채권을 대위 지급함으로써 뭐 공사업자가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대위 행사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부산고등 2008년도 건물을 건축한 공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빌려준 사람, 이런 채권들 내지 임금받을 채권, 이런 것들과 공사 건물관에는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고등 2007년도 판결,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축주가 대출을 받아서 시공회사 예금계좌에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채권이 이제 없어졌다고 볼 수 있죠. 공사대금 채권이 이제 변제됐기 때문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지급됐다면 실제로는 건축주하고 시공회사의 합의하에서 그 돈을 다시 건축주가 인출해서 사용했다. 공사업자 통장에 돈이 들어왔지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서 건축주가 인출해 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사대금이 아직 안 갚아진 거다, 변제가 안 된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서 건축주에게 이제 받아야 될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아까 그런 것으로서 갚아졌고, 지금 다시 돌려준 이런 부분은 별개의 금전거래 약정에 의한 채권일 뿐이다 라고 해서, 별개의 금전거래 약정에 의한 채권은 건물과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